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치적인 이유에서 호남을 고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처음에 국회에서 그 용인 클러스터를 호남 새만금으로 이전할 거냐라는 어떤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산업통상부에서는 절대 그런 걸 검토한 적이 없다 라고 했었고요. 지방선거 당시에 호남의 이제 지방의원 후보분들께서 용인 클러스터 호남에 가져와라 이런 요구했었고, 네, 3부에는 이어서 이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니 AI 시대에 이제 맞아서 네. 생산 시설이 부족하다 네. 이런 논리로 이제 더 늘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지금 부족한 걸까요? 치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폭증하고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것을 사실 정부 주도에서 생산시설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도 사이클은 좋았다 나빴다가 있고 당연히 그러면 나빴을 때를 예상해서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설비를 늘리느냐의 문제는 기업에서 결정할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라인 하나 짓는데 수십조가 들고 완성하는데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지금 그 30년에서 31년에 개장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대충 27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정도 반도체 사이클이 유지될 것 같은데 사실 31년이면 그 사이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번 정권 내에 꼭 정부 주도 하에서 생산性늘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2010년인가 그때 평택 고덕 들어온다 해가지고 땅사라고 이래. 그게 제가 20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못 채웠잖아요 아직도. 맞아요. 평택도 아직 더 짓고 있어요. 네. 6란까지 져야 되는데 전 이렇게 P3인가 졌나 P4 짓고 있나 뭐 그러니까 네. 아직 2개 란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리고 용인 클러스터도 아직 안 지었잖아요. 네. 근데 호남 반도체가 웬 말이냐. 그러면 그 계획 속도 안에는 못 맞춘다라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절대 못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물리적인 불가능함이 저는 아주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지금 부족할까요? 일단은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은 물이죠. 물. 네, 물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 이재명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반도체 라인을 하나 돌리는데 물이 하루에 65만 톤에서 100만 톤쯤 필요하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그 물을 채우는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댐을 증고해서 물을 더 채우겠다예요. 지금 25만 톤, 30만 톤 정도 되는 댐을 더 높게 지어서 물을 60만 톤 이상 확보하겠다가 있는데 일단은 4대강의 보를 모두 해체하겠다고 말하는 정부에서 댐을 증고하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댐의 증고라는 것은 환경평가도 해야 되죠. 주민 이주도 해야 되죠. 뭔가 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짓는데 5년에서 뭐 길으면 7년 또 걸릴 것인데 댐 져야 라인 돌릴 건데 그러면 31년도에 그거 지을 수가 있을 것인가가 일단 의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사실 해수 담수화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6월 말까지만 해도 해수 담수화 안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7월 13일인가? 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슬그머니 이제 해수 담수화 인프라 구축할 건데 라고 말했거든요. 돈 많이 드는데. 그렇죠. 네. 근데 해수 담수화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네. 그리고 지금 광주 군공항 부지죠. 네. 거기는 내륙이에요. 네. 바다에서 물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쏴야 되는데 그 펌프질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물은 거의 10억 분의 1까지 이온을 제거한 아주 깨끗한 초순수라고 부르는 물인데 해수 담수화도 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정말 몇만 명이 모여서 반도체 공정을 엄청 열심히 관리해서 분량이 계속 나와요. 근데 해수 담수화는 무조건 100% 완벽할 것이냐 라는 생각이 저는 안 들고 근데 물이라는 것은 오염되었을 때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왜냐하면 공정은 어느 정도 다 각자의 특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 생산하고 계측을 해가지고 분량이 나왔을 때 예상이 좀 돼요. 이 공정이 이상하다. 우리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근데 물이라는 것은 전 라인에 들어가잖아요. 네. 모든 공정에 들어갈 거예요. 네. 물이 오염돼서 분량이 나오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일 거예요. 내가 일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분량이 막 나와요. 못 보던 네. 게. 근데 아무 공정하고도 데이터적으로 매치가 안 돼요. 네. 그럼 그걸 찾기 위해서 막 다 같이 엄청나게 회의하면서 밤새면서 찾을 것인데 안 찾아질 거예요. 알고 보니 물 때문이었다. 그럼 이제 그 찾느라 보낸 시간 동안 분량이 엄청나게 쌓여 있고 손해가 엄청나게 쌓여 있고 할 것이고요. 이게 첫 번째 우려고, 그러니까 된다 해도 우려고. 네. 두 번째는 호남, 광주, 전남, 광주 이 지역이 굉장히 가뭄이 심한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그 몇 년간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댐들의 저수량이 20% 정도 때까지 떨어지니까 식수 공급을 중단해야 되나? 뭐 이런 고려를 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물이 부족한데. 네.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거죠. 이 정부에서 일단 호남 반도체 공장이 문을 못 열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열었어요. 가뭄이 너무 심해요. 그럴 때 호남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고향이자 굉장히 강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호남 지역에 물을 끊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선택을 하는 순간이 이 정부에 왔을 때
절대 아무 선택도 할 수 없고 저는 차라리 반도체 라인 세워버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닷물을 쓰면 안 돼요. 그냥 바닷물 자체를 끌어와서 바닷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물은 이온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 냉각용이 아니구나. 냉각용이 아닙니다. 케미컬하고 많이 뭘 해야 되는데 이온 수면 케미컬적인 처리가 불가능하죠. 바닷물은 진짜 이온 덩어리예요. 저는 순수 냉각용이면 바닷물이 또 깔끔하지 않나 했는데 사실 그게 그런 아니라. 거였으면 아마 반도체 라인들이 다 바닷가에 있어요. 네, 그쵸. 근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강을 껴야 된다는 강을 껴야 되는 거구나.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담수화하는 비용이 강물을 초순수 만드는 건 한 바닷물을 초순수 만드는 것이 4-5배 정도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고 그냥 뭐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치적인 이유에서 호남을 고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처음에 국회에서 그 용인 클러스터를 호남 새만금으로 이전할 거냐라는 어떤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산업통상부에서는 절대 그런 걸 검토한 적 없다. 라고 했었고요. 지방선거 당시에 호남의 이제 지방의원 후보분들께서 용인 클러스터 호남에 가져와라 이런 요구했었고 그때도 청와대에서 이전은 검토한 적 없다. 물론 이전 검토한 적 없다는 호남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다른 얘기죠. 하지만 사실 거의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6월 말에 선거 끝나자마자 800조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타이밍에 이것을 발하는 것은 지방선거가 끝난 것이고 그 다음에 당대표 선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서 호남의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그 자신들과 친명이라고 부르죠. 친명인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은데 호남에 구애를 해야 되는 거죠. 호남은 민주당의 당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거든요. 굳이 이 타이밍에 발표한 이유는 저는 그것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서 친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호남에 그냥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했고 저는 이것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증거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말했죠. 호남이 그동안 배제와 차별을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게 전화위복이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취지였고 언론에서는 호남에 대한 보은이다. 이렇게 보도했잖아요. 보은이나 보상의 논리가 그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 발언만 봐도 저는 당대표 선거 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수만 보자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지역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겠네요. 사실 구미 쪽이 좀 유력했다고 들었었고요. 거기도 물이 많아요, 낙동강. 그렇게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뭐 내륙은 아니니까. 호남 일단은 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공항 부지에 강이 없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저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댐을 지어도 아마 그 산맥이 많은 네. 동쪽이 훨씬 더 편할 것이고요. 그럼 동탄이랑 용인은 그 남한강과 끌어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어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을 일단 완공하고 용인 클러스터를 좀 다 짓고 사실 반도체 라인 돌리려면 협력사도 아주 많아야 되고 그냥 라인 하나 똥 있다고 돌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다 따라가야죠. 네, 근데 용인에 그거 구성하는데 네. 생태계 구성하는데 몇 년 걸렸단 말이에요. 이제 구성해서 막 라인 짓고 뭐 지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거 짓고 좀 생각해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굳이 지금 그러니까 이미 평택도 짓고 있고 용인도 짓고 있는데 호남이 발표하는 건 이건 저의 선입견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당대표 선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반도체 공장들이 예전에 그 어디였죠? 영통이었나요? 예. 그 거기로 했다가 기흥 사업장 하다 평택 이렇게 한 칸씩 내려오고 있는 거고 저기 하이닉스도 이천 청주가 생각보다 가깝거든요. 가깝고 용인으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결국은 그 아까 말한 생태계들 때문에 멀리 못 벗어난다라는 너무 멀리 거네요. 못 가요. 예. 지금 라인에서 생산할 때 17라인, 그러니까 17라인 하시면 모르시죠? 동탄에서 생산하다가 뭐 다른 공정은 평택에 가서 했다가 막 다시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걸 지금 호남이랑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고속도로가 돼 있나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물류도 되게 이상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할 때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 엔지니어니까 불량이 발생됐을 때 도대체 어떻게 찾을 것인가 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이제 물이 계속 꽂혀 있어서 말씀드리긴 하는데 전기도 부족해요. 우리나라의 발전소는 대부분 동쪽에 있거든요. 호남까지 끌어오면 아마 손실률이 70%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친환경 아리백 얘기 많이 하던데 제가 전공이 신소재공학인데 신소재공학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는 재생에너지가 있어요. 재생에너지를 공부한 사람인데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매우 떨어져요. 저는 호남에 원전을 지어주지 않으면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전 안 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첫 삽을 뜨지 못하고 다음 정부 때 폐지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발언하면 호남 분들은 아주 싫어하시겠지만 부동산도 보면 3기 신도시 되게 빨리 된다고 했는데 막상 보면 아직도 이제 분양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생각하는 우리의 그 발표 타임과
실질적인 리드 타임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당대표가 실제로 이제 친명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서 예. 말을 바꿀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많다고 생각. 근데 총선 이겨야 돼. 아니다. 괜찮습니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호남 지역은 바꿔도 민주당이 당선될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걸 번복함으로써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호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극단적인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반도체 다음 세대의 클러스터가 예정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동네에서 아마 민주당 지지율이 아주 좋아지겠죠. 이게 다 예상이어서 곤란한데 그럼 여기 말고도 이제 전남 전북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 보자. 총선 때 한번 던지면 되죠. 네. 내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진짜 죄송한데 호남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딱 해버리면 돼요. 그까짓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대선 공약 다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정책도 원래 공급 늘리고 세금 감면하고 했지만 완전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대선 공약 이재명 정부 지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선거를 위한 공약이었다고 판단하면 사실 국가 정책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호남 클러스터 이 호재로 오른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있었죠. 네, 조금조금한 것들 이렇게 또 있었고. 근데 워낙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죠. 진짜 한다 하더라도 주식에서는 2년 안에 돈이 들어올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주가 움직임이라 봐야 되고 나머지는 테마주라 봐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한 뭐 한 10년 뒤다 그러면 네. 8년 뒤에 오르면 되죠. 사실 오히려 호남 반도체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흔들렸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절대 좋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 짓는 거는 괜찮아요. 좋죠. 효율이 그런 생태계가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뭐 파운드리라는 게 지어버리거나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투자를 약속해 놨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도 팹을 지어야 될 건데 그러면은 좀 다른 방향의 팹을 지으면 되죠. 근데 지금 호남에 짓는 거는 패키징 하는 쪽으로 짓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평택이나 여기서 만들어서 가서 패키징 해야 되는데 굳이 그 멀리까지 가서 패키징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게임 체인저부터 시작해서 네. 두 가지 있었죠. 그 초과이익 공유제 그리고 이제 호남 반도체까지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채널에서 잘 안 다루는 주제들이었었어요. 정치 얘기랑 경제랑 이제 별개니까 그랬는데 지금 뭐 워낙 주가들이 주식이 다 반도체에 쏠려 있고 반도체 기업의 하나의 이슈 하나가 결국 또 주가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넓은 이해를 위해서 한번 저희 또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또 들어보시고 이제 또 한번 공부해보시고 하면서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체크할 부분이 정말 많구나 맞아요. 라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늘 이거 반찬해 보신 거 아닙니까? 일단 자율출퇴근제이기 때문에 우와 좋은 내일 틱탁이다. 야근하면서 채울 생각입니다. 야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